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예, 받으셨고. 저번에 어디 할 차례냐면, 감정평가 파트로 가볼게요. 저번 주 프린트는 다 갖고 오셨죠, 그죠? 그래서 181페이지로 가시면은, 181로 갑니다. 거기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맨 밑에 가시면은, 양가로 이번에, 가격과 가치의 구분이라는 단어가 있네. 여기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 그러면 가격과 가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거는, 감정평가라는 정의가 앞쪽에서 이제 배웠지만은 가치를 판정해서 가격으로 매기거든요. 그럼 가치와 가격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가격부터 한번 볼게요. 가격을 보면은 프라이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현실적인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 지불된 금액으로서 과거의 값이라는 게 있나요? 그 현재 값이에요, 과거의 값이에요. 과거. 그러니까 상가라는 게 상가 건물이 우리가 3시간 전에 20억으로 거래됐다. 자, 이거는 현재 값이에요? 과거의 값이에요? 과거. 그럼 과거는 이제 실거래가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죠? 그럼 중개사가 전문가입니다. 중개사. 근데 감정평가사는 과거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장래. 만약에 여기에 3전 있다가 전철이 뚫리게 되면 가치가 올라가죠. 그죠? 그럼 이 감정평가사가 매기는 거는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매깁니다. 현재로. 그러니까 현재 값은 평가사가 전문가예요. 감정평가사. 그러면 가치를 매겨서 가격을 우리가 가치를 판정해서 가격을 매기니까 주어진 시점에선 주어진 시점에서는 가격은 여러 개예요. 가격은 딱 하나예요. 하나인데 가치는 많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가치는 개인마다 틀리니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고 이건 하나로 매기니까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렇게 봐요. 자, 박스 보세요. 그럼 가격은 현재 현실적인 시장에서 매수인과 매도자 간의 교환의 대가 실제 지불된 과거의 값이라고 되어 있네.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개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객관적, 구체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가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평가사가 매기는 거는 가격을 매겨요, 가치를 매겨요. 가치죠. 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 매매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장 가치로서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장래. 그럼 이용이 눈에 보이는 임대료랑 무형은 보이지 않는 뭐 쾌적성 같은 걸 편익 현재 가치로 하면서 하나예요. 가치는 여러 가지 존재해요. 그럼 가치의 다원설이라고 돼 있죠. 그럼 주관적, 추상적이죠. 근데 우리가 미래에 대한 장래의 편익만 있어요. 비용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생길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겠죠. 그죠? 넘겨보세요. 자, 2번이 이제 중요한데 먼저 3번을 보시면은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자, 이제 이게 인플레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럼 인플레가 발생하면 물가 하락이에요? 물가 상승이에요? 그럼 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화폐 가지려고 그래요? 부동산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갑돌이가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은 얘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죠? 그죠? 그럼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가요?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가치와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는 거죠. 사셨어요? 그럼 화폐 가치가 만약에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된다? 하락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비례예요? 반비례? 반비례라고 보시고 2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가치와 가격은 일시적으로는 그냥입니까? 괴리됩니까?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고 돼 있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치가 높고 가격이 싸게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은 수요를 늘리게 되면 자 다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서 가격이 가치와 핵이 돼요. 가격과 가치가 같죠. 저번 주 프린트를 보시면 이제 그럼 단기는 가격과 가치가 같습니까? 괴리될 수가 있습니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장기에는 그냥요 일치해요. 일치하죠. 저번 주 프린트 다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7번으로 가볼게요. 7번으로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 이론의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자, 요거는 3번이 틀렸죠, 그죠? 수용급의 변동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됩니까? 장기는 일치합니까? 일치하죠. 3번이 정답이죠. 자, 1번 가치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주관적, 추상적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네. 있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이라는 개념이 있죠.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이 하나예요, 여러 가지 존재예요. 가격은 지불된 금액 일정 시점 하나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별표 쳐보세요. 평가사가 매기는 건 가격입니까? 가치입니까? 가치죠. 그럼 부동산 가치는 평가사는 그냥요, 장래가 중요해요. 그럼 유형, 무형의 어떤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겠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고, 그럼 전 페이지 가시면은 아까 가치가 하나예요, 가치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원칙이 있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시장 가치. 181페이지 시장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 무슨 가치로 먹이는 게 원칙이지? 시장 가치죠. 그죠? 시장 가치. 어떤 가치로 매기는 게 원칙이다? 시장 가치. 시장 가치입니다. 그럼 시장 가치는, 자, 굵은 글씨 위주로 가세요. 한정된 시장이에요, 통상적이에요? 그러니까 한정된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아니라 한정된 시장이 맞아요, 통상적이 맞아요? 통상적.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의 사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냥 시간이어야 돼요,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돼요.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문적인 당사자예요, 정통한 당사자예요? 정통한. 그 시장의 추이를 알아야 되고,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가 일어난다.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홈페이지라세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만약에 A, B, C, D가 있어요. A, B, CD가 있으면은, 만약에 10억으로 거래된 게 한 30번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15억으로 거래된 게 한 번, 그 다음에 12억이 뭐 2번, 8억이 2번이래요. 그럼 가장 빈번하게 거래된 게 중요한 거죠. 그럼 가장 최고 가격이에요, 최고 가격 아니에요? 평균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가장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가장 빈번하게 거래된 게 시장 가치라는 얘기죠. 그죠? 다시 갈게. 한정되냐, 통상적이야? 통상적이 맞고, 최고 가격이야, 최고 가격은 아니야?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1번에 가시면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간다 그랬어요? 시장 가치. 예, 미주치시고. 근데 2번에 가시면 예외가 없다, 예외가 있다. 있죠. 예외는 밑에 가시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시장 가치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예요. 그럼 시장 가치가 아닌 거의 가치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외의 가치. 자, 그러면은 옛날에 똑같이 기억본에 비춰줘보세요. 법령의 다른 규정이나 니은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디귿의 사회 통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이거 체크하시고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양가로 3번에 가시면은 가치가 하나예요, 여러 개 있어요? 그럼 시장 가치로 하는 게 원칙인데 외의 가치로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거기서 시장 가치와 사용 가치까지 묶으세요.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인데, 자, 시장 가치하고 투자 가치를 묶어봅니다. 자, 우리가 투자론에서 시장 가치가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지만 투자한다고 하셨죠. 시장 가치가 객관적이면 투자 가치는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이죠. 그래서 거기 시장 가치는 객관적, 투자 가치는 주관적이라는 단어가 있네.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를 묶으세요. 자, 교환 가치는 따라서 매매되었을 때. 자, 사용 가치는 사용됐을 때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선풍기를 샀는데 15년 동안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용했을 때 사용 가치가 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사용 가치가 크면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본다면, 만약에 내가 사용 가치가 크면은 처분해요, 보유해요?
보유하지만 매매됐을 때 내가 만약에 50년 된 골동품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는 없죠. 매매했을 때 처분할 수 있죠. 그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유사한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교환가치는, 자, 따라서 교환했을 때, 그럼 사용했을 때예요? 매매됐을 때 가치예요? 근데 사용가치는 매매됐을 때 가치예요? 사용했을 때 가치예요? 그럼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죠. 교환가치가 시장가치의 개념과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가세 가치는 세금을 부과할 때고, 보험 가치는 보험금 산정이고, 보상 가치는 매수 수용했을 때 평가하는 가치고, 공익 가치는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인 이용이고, 장부는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장부상의 잔존 가치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 페이지 다시 가시면은 어떤 가치를 원칙으로 가죠? 시장 가치가 원칙인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원칙만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넘기시면은 투자 가치는 객관적이다. 투자 가치는 주관적이다. 주관적이고, 매매됐을 때 가치는 교환이죠. 사용됐을 때 가치는 무슨 가치야? 사용 가치. 그럼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는 유사한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부동산 가격의 형성 과정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밑에 가시면은 제가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가격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럼 평가사가 먼저 가치의 발생 요인을 알아야 돼요. 형성 요인을 알아야 돼요. 형성 요인을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가정이 먼저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을 압니다. 형성 요인.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평가사가 먼저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을 알아야 돼. 자, 형성 요인은 따라서 일지계. 자, 일이 뭐예요? 일반. 지가 뭐예요? 개가 뭐예요? 그럼 전반적으로 전국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형성 요인은 일지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요인이에요. 그래서 일반 요인,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을 봅니다. 개별 요인. 자, 그럼 일반적은, 자, 따라해보세요. 사경행. 우리가 일반적 요인은 이제 밑에 가시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적, 그 다음에 경제적, 행정적 요인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자, 전 국토 공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맨 밑에 가시면은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사회적은 인간 관련돼요. 인간. 그래서 인간 관련되기 때문에 뭐 인구라든지 그 다음에 학군 공원인데, 경제적은 수익과 관련됩니다. 자, 따라서 교통체계. 교통체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잘 나오는데 이건 수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교통체계가 바뀐 거는 이건 경제적이에요. 행정적은 어떤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자, 행정적은 편 들어보세요. 따라서 정책, 제도, 규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런 게 나오면 무슨 쪽 요인이 바뀐 거죠? 행정적 요인이 바뀐 거죠. 그럼 우리가 교통체계라는 거는 SRT역이라고 들어보셨죠? SRT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자, 그게 전국토 공간에 영향을 주고, 만약에 여기가 A 지역이라면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이 따라서 지역 요인. 그럼 어느 지역에 이 SRT가 지나가에 따라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기 생겼으면 여기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개별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일지계. 그 만약에 여기에 전철이 3번쪽이 틀렸다든지 SRT가 뚫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바뀌는 게 인구가 바뀌어요, 정책이 바뀌어요, 상권이 바뀌어요. 그럼 교통체계는 경제적으로 봐야 되죠. 항상 안 변합니까? 변합니까? 거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에 따라서 유동성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변하고, 상호 연관성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 연관성은 만약에 여기가 전철이 뚫리게 되면은 여기가 인구가 늘어나고 또 이 집가가 높아지니까 투기가 발생하면 정부가 또 규제를 할 수도 있죠. 그럼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은
자, 따라서 일지계. 그러면 일지계라는 것은 발생 요인이 일지계예요? 형성 요인이 일지계예요? 형성 요인이 일반 지역 개별이죠? 그 오른쪽에 가시면은 일반 지역 개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일반은 모든 부동산의 공통적으로 나눠줘서 사경행이라는 세 가지가 있고요. 지역은 그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줍니까? 그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에 영향을 줍니까? 지역이죠. 지역 분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연적 조건이나 사경행을 또 봐야 되고, 개별 요인이라는 거는 그 부동산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개별 요인으로서 건물에 대한 개별 요인이라든지 토지 개별 요인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따라보세요. 가치 발생 요인.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서 가격이라는 게 매겨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치의 형성 요인이 가치의 발생 요인을 열어줍니다.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부동산은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그럼 가격이 바로 결정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네 가지의 발생 요인이 있어요. 자,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자, 따라보세요.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권리의 이전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 네 가지에 대한 게 가치의 발생 요인이에요. 근데 이따 문제를 풀겠지만 상호 하나만 있어야 돼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돼요? 상호 동시 충족이 돼야지만 되겠죠. 그죠? 우리가 유용성이라는 자체는, 유용성은 우리한테 효용을 줘요. 효용성. 그래서 이따가 저번 주에 문제 풀었던 게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재화의 능력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 전철력이 뚫리게 되면은 교통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주거형의 편리성이 증가합니다. 그럼 주거형의 편리성이 증가하게 되면 주택 수요가 줄어들어요? 주택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유용성만 있어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돼요? 희소성이 있어야죠. 따라서 상대적 희소성. 그럼 공급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토지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시고 계시는 공기는 유용성은 없어요? 유용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 공기 마시잖아. 공기. 나도 답답해 죽겠어. 공기 마시죠? 유용성은 없어? 있어? 없다는 분은 얼굴에 내불 씌워. 그래서 있어요. 있어요. 풀어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유용성만 있어야 돼.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돼. 다 갖춰야지만 가치가 발생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부동산은 유용성만 있다. 희소성도 있다. 토지는, 그러니까 이 공기는 존재량이 많잖아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죠. 그럼 가치가 발생해야 안 해. 근데 부동산은 토지가 존재량이 적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희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용성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만 있어야 된다. 다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동시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 상대적 희소성. 그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 희소야, 상대적 희소야. 부중성이라는 얘기 배우셨죠? 그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니까 공급에 대해서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무슨 수요여야 돼, 우리한테? 유효수, 유효수. 그러니까 효용은 우리가 주거용은 쾌적성, 편리성, 수익성 같은 거, 공업용 생산성 같은 게 있어야지만 가치가 발생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 따라보세요. 효율성. 효율성은 아니에요. 효율성은 분배를 잘하자는 형평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아니라 효용성이 맞고, 그냥 수요된다, 유효 수요된다. 그럼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치가 발생하죠. 이렇게까지가 이제 수요고. 근데 부동산은 물리적 실체를 옮깁니까? 권리를 이전시킵니까? 그럼 권리의 이전성도 가치 발생 요인에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죠. 법적 개념도.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권리의 이전성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요인이 어떤 요인을 영향을 줄까요? 형성이 발생에 영향을 주지 발생이 형성 요인이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교통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주거의 편리성이 증가한 거지, 편리성이 증가했다고 전철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 우리 형이 발이 커요. 따라서 형발이 크다. 자, 따라서 형발. 그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준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 이 형성 요인은 따라서 일치계. 그럼 발생 요인이 일치계예요? 형성 요인이 일치계예요? 발생 요인은 유사항 유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형이 발이 크죠? 그래서 형이 일치계예요. 따라서 형이 일치계. 그러니까 발이 일치계, 형이 일치계. 발이 일치계가 아니죠. 그죠? 나도 초라해. 그죠? 이렇게 해. 그죠? 아시겠어요? 저번 주 프린트 8번 있어요? 8번? 의욕 좀 가지고 하세요. 좀. 8번 있나요? 8번에 틀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스타트. 가치 발생 요인에 틀린 거 3번이 답일까요? 하나만 있어야 돼. 서로 충족이 돼야 돼. 아까 공개 얘기했죠. 유용성만 있어야 돼. 희소성도 있어야 돼. 그럼 상호작용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지문을 잘 봐. 1번 효용이라는 단어가 있어. 우리한테 어떻게 돼?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주죠. 그러니까 재화의 능력을 얘기해요. 근데 효용성만 있어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돼요.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부족하죠. 그래서 가치가 발생하고. 4번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이전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럼 이전성도 가치 발생요인에 포함되는 견해도 있죠. 제가 형발이 크다 그랬죠. 그럼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정답은 3번이 틀렸죠. 됐습니다. 그 다음 183페이지 가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단어가 있나? 야, 넌 이중인격자라는 건 성격이 하나라는 얘기야? 두 가지 있다는 얘기야? 두 가지 다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중성은 일반 재화나 부동산이 이중성을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볼펜이나 부동산은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면은 가격이 하락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그럼 공급도 늘리겠죠, 그죠? 그럼 공급을 늘려버리면 다시 그냥입니까? 가격은 하락합니까? 하락하게 되면 또 싸니까 수요가 늘어나지. 그럼 다시 가격이 올라가지. 밤새겠다. 자, 따라봐. 피드백. 계속적으로 피드백으로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기만 해, 영향을 주기도 해. 가격이 이중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이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줘서 또 가격도 발생되면 가격도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가격의 이중성이 없다, 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과 수요 공급의 원칙은 감도표가 적용되지만 원활하게 작동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제한되는데, 자, 따라서 수요 공급의 원칙. 거기 보시면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185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가시면은 양가로 5번에 채용 원칙과 간접된 관련 원칙에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그럼 우리도 가격의 이중성이 없다, 있다. 그럼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작용되겠죠? 그래서 이 가격제 원칙은 평가사가 원칙을 지킬 때 지 마음대로 지켜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럼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185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러면 수요 공급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과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다. 있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가격은 다시 또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죠. 그럼 수요 공급의 작동은 제한되어 있지만 이런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매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이 가격의 이중성과도 관련이 없다, 있다, 있다. 체크해 놓으셨죠, 그죠? 이렇게 놓으시고 다시 갈게요. 다시 가시면은 183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자, 여기 가지고 계시는 볼펜하고 부동산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특징이 있다는 거죠. 볼펜은 쓰면 없어지니까 남을 빌려주지 않죠. 근데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오래 갑니까? 그럼 그냥요, 남을 빌려줘요. 그럼 임대료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의 가실이 나오듯 원본과 가실처럼 교환 대가의 가격만 있나요? 용의 대가는 임료도 있나요? 임료도 있고, 부동산은 어떤 물리적 실체의 가격입니까? 소유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권리가 채권 물권이라고 배우셨죠?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된다.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니은에 보시면은 부동산은 소유권만 있어요? 전세권도 있어요?
그럼 요게 니은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만약 나온다면 니은번을 내가 추천해. 그러면 어떻게 돼? 두 개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에 존재할 수도 있죠. 그럼 각각 개개의 권리에 대한 가격이 형성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고. 3번, 부동산은 오래 가니까 단기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가격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오래 가니까 미래를 내다봐야 되죠. 영속성, 위치가 또 변하니까 가격 형성이 변동되고 예측을 또 해야 돼. 장래 예측을. 자, 부동산은 개별적, 지역적으로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르고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좀 싸게 넘기죠. 그럼 개별적인 동기가, 사정이나 독특한 동기가 개재되게 되면 또 그런 또 개재되기 쉽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동일하더라도 같은 레미안 아파트라도 강북과 강남이 똑같아요. 가격이 달라요. 다르죠. 그 얘기고. 자, 부동산은 완전합니까? 좀 불완전합니까? 수급 조절이 어렵죠. 균형 성립이 또 어렵다는 얘기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굵은 글씨 위주로 가져가세요. 넘길게요.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긴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가장 유력하고. 그 다음에 제가 찍어드린다면 내부에, 자, 따라보세요. 균형의 원칙. 자, 외부에 따라보세요. 적합의 원칙. 두 원칙이 있죠. 그 두 원칙 위주로 가져가세요. 거의 시험제 나온다면 두 원칙이 나오고, 다른 것들은 이제 사이드로 이제 보는데, 일단은 좌측에 보시면은 평가사가 가격을 매길 때 그냥이 되어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럼 법칙성이나 지침이 될 수도 있죠. 13가지 원칙이에요. 제라는 건 13가지인데, 자, 양가로 1번에 가시면 전제 조건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이제 중추적으로 최고 최선을 전제로 한 다음에 바탕이 되고 내부가 되고 외부가 되고 간접적 영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토대나 바탕이 되는 원칙 전에, 자, 그러면 어떤 원칙이 가장 주가 된다는 얘기죠? 최응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은 가격을 매길 때 평가사가 원칙을 지키자는 얘기예요. 제라는 건 13가지 원칙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최응의 원칙을 전제적으로 깔고 가자는 거야. 무슨 원칙이 중요하다? 최응의 원칙. 그럼 최응의 원칙을 깔고 가자고 하는데, 들어볼게요. 깔고 갑니다. 자, 그럼 갑니다. 자, 감정평가 전제 조건은 무슨 원칙으로 깔고 가자고요? 그럼 최고 최선의 이용을 전제로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밑줄 쳐봐.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하고 합리적, 합법적 이용이 복합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이 기술적이고 합리적이 경제적, 합법적이 법적이라는 거죠. 최고의 가치를 경험적 증거로 해서 제시합니다. 모두 충족돼야 되고, 3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마두역에 보통 상업지니까 공장져야 돼요, 상가져야 돼요. 주관적이야, 이게 객관적이야. 객관적 동그라미. 양식과 통상의 사용률을 가진 사람의 부동산의 이용 방법을 채용의 원칙이라 그래요. 자, 원모타임. 채용의 원칙. 근데 이 저자가 쓰신 밑에 옆에 2번에다가 별표 쳐.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채용의 원칙은 감정평가 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별표 쳤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자, 따라보세요. 현황기준 원칙. 저번 시간에 조건이 원칙이에요? 현황이 원칙이야. 그 다음에 개별무권 원칙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아까 무슨 가치를 기준하는 게 원칙이죠? 시장가치. 그 다음에 원가 비교 방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수입 방식 3방식으로 가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근데 채용의 원칙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규정돼 있다, 규정된 건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요? 다시 할게. 채용의 원칙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어 규정한 것은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규정한 거는 4가지가 있어. 조건이 원칙이에요. 현황 기준이 원칙이야. 개별 무건이 원칙이죠. 찾았습니까? 시장가치 원칙이고 원가 비교 수입 방식으로 가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죠? 자, 그러면 밑에 가시면 토대가 되는 바탕이 되는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채용 원칙에 토대가 되거나 바탕을 가지고 깔고 가자는 거는 2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 따라보세요.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 2가지가 있나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가지고 이제 본다면 가격은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럼 과거, 현재, 미래가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점을 명시하자 그러죠.
그럼 시점이 나오면 예측이에요? 무조건 변동의 원칙이에요? 변동이죠. 예측은 과거와 현재를 예측해요? 미래를 예측해요? 미래를 예측하죠. 그러면 이 예측은 그냥입니까? 장래라는 것이가 중요합니까? 장래가 중요하죠. 장래 또 수익이 발생하고. 지금 바탕이 되는 원칙 보고 계십니까? 그 변동은 예측이라는 게 들어가요? 변동한다는 게 들어가요? 가치 형성률이 변동하고 가격도 항상 변화한다는 게 나와 있나요? 그럼 어느 시점을 확정해야 되죠? 긴 시점. 자, 예측은 어떻게 돼요? 가치 형성률이 변동함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장래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니까 가치가 장래 유무형 편익을 현재 가치로 부동산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요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따 하면 다 까먹기 때문에 저번 주 프린트 12번을 한번 보세요. 자, 12번에 5번이 정답인데, 자, 부동산 가격도 일반지와 마찬가지로 가치 형성 요인이 그냥요 변화돼요. 그럼 상호 인과관계에 따라서 변동 과정. 그럼 변동한다는 얘기가 들어갔죠. 그럼 이게 무슨 원칙이 맞는 거죠? 변동의 원칙이 맞죠. 그럼 5번이 정답인가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제가 균형이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균형은 내부적인 거예요. 내부적인 거. 내부적인 거고, 그 다음에 적합은 외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해요. 이 두 가지 위주로 가세요. 자, 따라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이 두 가지만 잡으셔도 기출문제는 다 풀려요. 그죠? 적합과 균형인데, 자, 요거를 이제 내가 여기다 끄집어내서 두 가지를 이제 가는데, 이게 됐다 중이에요. 됐다. 자, 그럼 적합은 따라서 외부, 균형은 따라 내부. 두 개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적합과 균형의 원칙이 가장 유력해. 적합과 균형. 자, 그러면 적합은 자, 이런 만약에 이렇게 시장 안에 주택이 있어요. 그럼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주택의 내부적인 게 잘못됐어요. 주택의 외부 환경과 안 맞아요. 그 내부가 나와야 돼. 이건 외부가 나와야 돼. 외부 환경이라는 게 나와야 되죠, 그죠? 환경이 나오고. 근데 균형이라는 자체는 내부적인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안쪽에, 그죠? 안쪽에 잘못돼서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지하 주차장이 없을 수 있죠. 그럼 외부입니까? 이건 내부입니까? 내부죠. 자, 따라서 구성 요소. 구성 요소가 안 맞다는 거죠. 구성 요소는 그 안에 있는 이 설계나 설비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구성 요소가. 그래서 이거는 외부다, 내부다. 내부. 그 생산 요소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건 따라서 기능적 감가.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나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건 경제적 감가예요. 이건 기능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고. 자, 이 자체를 분석하니까 따라서 개별 분석. 개별 분석. 근데 적합의 원칙은 얘가 잘못된 겁니까? 환경이 안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치유가 가능해요? 치유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따라서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가 나와야 돼요? 얘는 경제적 감가 나와야 돼요. 경제적 감가 나오고, 경제적 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개별 분석을 해야 됩니까? 지역 분석을 해야 됩니까? 지역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꿔낸단 말이에요. 가장 유력해. 이걸 잡아야 되고. 그러면 약간 편법으로 가볼게. 적합에 지읒 들어갔죠? 그러면 개별의 지읒 들어가요? 지역 분석에 지읒 들어가요. 자, 따라서 경제적 감가. 균형에 기억 들어갔죠? 그러면 적합, 자, 지역이에요? 이건 개별이에요. 기능적 감가가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별표 치셨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뭐하고 뭐가 뜬다? 균형하고 적합이 뜬단 말이에요. 균형은 그냥이야 내부 구성 요소야. 구조 설계라는 게 들어갔죠? 그래서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과 건물과 부지 같은 게 이제 배치가 안 맞다는 건물과, 그죠? 기능적 감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분석 하나 넣어주면 됐지. 그래서 그게 안 맞으면 기능적 감가 되고, 적합이 있어요, 적합. 적합은 내부 구성 요소야, 외부 환경이야.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3번에 가시면은 기능적 감가야, 경제적 감가야. 지역 분석 하나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은 주거지가 있고 상점은 상업지가 있고 공장은 공업지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으면은 무슨 원칙이 안 맞다 그래요?
적합의 원칙이 안 맞다 그러죠. 요거 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 잡으세요. 알겠죠? 그럼 자, 랜덤으로 간다. 외부 환경 나오면 무슨 원칙 찍어? 적합. 내부 구성 요소 나오면 균형. 경제적 감가 나오면 적합. 기능적 감가 나오면 균형. 지역 분석 나오면 적합. 그냥 내가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그럼 읽으시면 돼요. 개별 분석 나오면 균형 찍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셨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균형 밑에 기여라는 단어가 있나? 자, 따라서 기여하는. 기여하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여하는. 자, 기여한다는 건 어떤 기여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얘가 선행하고, 얘가 후행해. 얘가 선행하고 후행. 자, 그러면은, 요거 지하주차장이 없으면 아까 기능적 감가만큼 높게 평가돼, 낮게 평가돼. 그럼 균형의 원칙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지하주차장을 설치해야겠죠. 그럼 만약에 7억이다. 그럼 1억을 설치해서 8억이면 안 한다는 거야. 그럼 기량이 돼? 기여도가 있어야 돼. 그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 그럼 15억이면 하시겠죠? 그럼 추가 투자를 판단한다는 거지. 그러면 생산비를 합친 거예요? 기여도를 합친 거예요? 기여도죠, 기여도. 지금 기여의 원칙 보고 계셔요? 그럼 얘는 따라서 기여하는? 그러면 여기는 이 수익을 배분한다는 거예요? 이 기여한다는 얘기예요. 그 부동산의 구성 부분의 전체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기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생산비 합입니까? 기여도 합입니까? 그럼 20억에 1억을 투자해서 22억이면 투자하시겠죠. 그래서 하필이나 건물의 증축 같은 추가 투자에 적부 판단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얘와 이따가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여가 먼저 선행한다면은 15억이 된다면 균형도 맞기 때문에 얘가 또 선행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고, 밑에 보시면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수익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배분시켜야 돼요. 배분. 수익 배분.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만약에 생산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게 들어가요. 자본이 들어가고, 경영도 하나의 사요소에 들어가는데, 수익이 생기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수익을 배분시켜줘야 돼요. 토지는 지대를 주고, 노동은 임금을 주고, 자본은 이자를 주고, 경영은 이윤을 주죠.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임금을 안 주면 다른 데로 이직하죠? 가변 요소에 배분하고 토지에 남기 때문에, 따라서 토지 잔여법. 나중에 순수익을 구하는 토지 잔여법을 산정할 때 수익 배분의 원칙을 따지거든요. 자, 그럼 갈게. 이건 기여한다는 거야? 수익을 배분한다는 거야? 그럼 토지, 자본, 노동, 경영이 각 생산 요소에 의해서 발생한 총수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익에다 별표. 이들 제요소에 배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럼 따라서 수익 배분. 그럼 자본과 노동, 경영에 배분된 이후에 그 잔여액이 배분되다 보니까 거기 보시면 토지 잔여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토지 잔여법 나오면 무슨 배분의 원칙을 찍으셔야 돼요? 수익 배분. 이렇게 잡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요. 아까 기여한다는 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여한다는 얘기죠. 자, 수익을 배분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수익을 나눠주는 겁니까? 나눠주는 거죠. 다시 갈게. 분위 띄워볼게. 이거는 그냥이야 기여하는 거야. 퇴 이걸 또 나눠주는 거는 배분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갈게. 이건 뭐야? 이건 나눠주는 거. 배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배분한다는 거와 기여의 원칙이 바꿔놓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12번 있어요, 12번? 12번에 2번에 가시면은 토지, 자본, 노동, 경영이 각 생산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총수익은 이들 제요소의 배분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이건 기여한다는 거야? 수익을 배분한다는 거야? 그럼 노동, 경영 각 생산 요소에 의해서 발생한 총수익은 이들 제요소에 배분되고, 이 노동, 자본, 노동, 경영이 배분된 외에 잔여액은 토지로 기속되죠? 이건 기여의 원칙이에요? 이건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간 김에 갈게. 동그라미 1번에 부지와 건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부지하고 건물은 그냥입니까? 이거는 내부적인 겁니까? 따라서 구성 요소. 자, 이건 적합이 맞아요? 균형이 맞아요? 균형이 맞고. 그 다음에 간 김에 3번이 있어요. 부동산의 유효성이 최고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속한 지역의 환경이라는 게 있죠. 그럼 환경과 맞는다는 것은 책임원칙입니까? 이건 적합입니까? 적합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184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 수익 체증 체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수익이 체증해요? 체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체감하게 되면 추가 투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단위당 투자액을 늘릴수록 수익이 체증하다가 일정 시점 지나면 증가폭이 체감한다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입체 공간 이용과 이윤 극대화를 판단해서 그 체감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을 얘기하는 거고. 자, 오른쪽 적합했고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외부성은 주택에 공원이 들었으면 값어치가 올라가죠. 부예요, 정이에요. 근데 쓰레기 매립장이 들었으면 부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정과 부의 예부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경쟁의 원칙. 일단 경쟁의 원칙이라는 게 이제 마지막 나오는데, 자, 경쟁은요, 순댓국집이 막 장사가 잘 되면 초과인이 발생하죠. 그 초과인이 발생하면 그냥입니까? 경쟁을 야기시킵니까? 초과인은 또 소멸될 수도 있죠. 그럼 여기는 그냥이요, 경쟁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12번을 보시면은 12번의 아까 프린트의 4번을 보시면은 초과인은 경쟁을 야기하며 경쟁은 결국 초과인을 감소시킨다는 건 경쟁이 들어갔죠. 그럼 수익 체진 체감이에요, 경쟁의 원칙이에요. 경쟁의 원칙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답은 5번이 확실하죠. 자, 그래서 이 외부적인 거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다음에 경쟁, 적합, 외부성. 내부적인 거예요, 외부적인 거예요. 외부적인 거에 관련된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외우냐? 우리 학원 나가면 또 학원들이 여러 개 있죠. 그냥야 적들이 많어. 자, 따라서 외적과 경쟁하자. 다시 one more time. 어떻게? 외적과 경쟁하자는 거죠. 내부적인 거예요, 외부적인 거예요. 외부적인 거고. 자, 요거 따라봐. 수수기균. 그럼 수수기균이라는 자체는 요거는 외부적이에요, 내부적이에요. 내부적이죠. 아니, 자칙이 내부적 있었잖아. 이해하셨어요? 좀 힘들 갖자. 따라서 수수기균. 기여가 균형에 선행하죠. 그죠? 외부적이다, 내부적이다? 내부적이고. 그 다음에 채용 원칙과 간접적인 것이 수요 공급은 아까 했었죠. 얘는 이제 경쟁 원칙과 관련돼서 채용 원칙에 간접 영향을 주고, 대체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 별표 쳐보세요. 대체 원칙이 좀 잘 나와요. 대체라는 자체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체를 가지고 평가하자는 얘기죠. 그랬다가 동일수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동일수권은 이제 사례자료의 최원방권으로서 우리가 이제 따져본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안에서 사례와 대상부동산을 비교해요. 대상부동산과 사례를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은 물리적인 대체가 됩니까? 개별성 때문에 대체가 안 됩니까?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거나 건너편에 하거나 용도는 똑같죠. 그래서 이건 물리적인 대체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우리가 옆에 있는 학원도 상업 용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용도가 비슷합니까? 비슷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걸 따라서 효용, 기능, 기능이 또 비슷하다는 거죠. 기능과 효용이 비슷하고, 가격 면에서 비슷하는 거죠. 가격 면에서 대체. 그래서 우리가, 야, 내가 대신해 줄게. 그럼 용기가 없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러면 따라서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준다. 용이 뭐죠? 용도와 기능과 가격이 유사해지만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따라서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가장 근거가 되는 게 비교해서 우리가 서로 대치 관계를 따진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5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둘 다. 그럼 따라서 효용이 같다. 그럼 가격이 비싼 거 선택하겠어요? 가격이 싼 거 선택하겠어요? 싼 거 선택하죠. 그런가요? 근데 가격이 똑같으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 효용이 큰 거 선택하는 거죠. 이게 무슨 원칙이지? 대체의 원칙인 거죠. 서로 비교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따라서 3방식 적용. 몇 방식 적용? 그러니까 비교 방식이 가장 토대가 되지만 원가나 수입 방식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대체라는 건 그냥이야, 대체라는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체성 있는 두 개의 재화가 존재했을 때 그 재화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서 형성된다는 거지. 제가 좀 전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효용이 유사하죠. 가격이 높은 거, 낮은 거. 가격이 유사하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효용이 높은 거.
높은 거 선택하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내가 대체가 3억이라면 내 대상은 3억이라고 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비교해서 자 따라서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준다. 자 용은 따봐. 용도, 기능이 효용이에요. 그 다음에 가격 면에서 유사하지만 대체가 조건이 성립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기회비용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 대체 원칙을 전제로 깔고 와요. 전제로 깔고 하면은 이게 가장 어렵게 떴는데 기회비용은 포기한 비용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A와 B가 대체 관계를 전제해서 기회비용을 따진다면은 그냥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줘요? 용도가 비슷해야 되죠. 기능도 같고 가격도 유사하겠죠. 따라서 기회비용. 자 여기는 오로지 주거지만 사용된대요. 근데 여기는 상업지도 사용되는데 포기하고 갔대. 어머 그냥이야 기회비용이 있어. 이미 기회비용이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그럼 어떤 부지가 주거용지로 이용될 수 있음에 불구하고 현재 공업용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공업용지 평가가 기회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주거용지로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기회비용의 원칙이라는 거죠. 이해가셨죠? 실제로 지불된 비용이 아닌 추상된 인식된 비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부동산 평가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체행의 원칙은 부동산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용도가 다양해요. 그럼 이거는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원칙이죠. 그러니까 가격제 원칙이 일반 경제 원칙이 떠왔는데 부동산의 고유 원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칠판 중에는 부동산이에요. 일반 재화예요. 근데 뭐 하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지우는데. 그러면 용도가 하나밖에 없죠. 제가 이렇게 지우다가 여성분들이면 분반대 쓰는 게 아니죠. 우지도 않아 진짜. 토지는 그냥이야. 용도가 다양해. 그러니까 부동산에만 채용의 원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따로 적합의 원칙. 적합은 그 부동산 자체입니까? 외부 환경이 중요합니까? 이 모니터가 여기선 비싼데 강원도 산골로 가면 싸지는 않죠. 근데 부동산은 그냥요 적합의 원칙이 있어요. 있죠. 부동산 자체가 외부 환경과 관련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적합의 원칙은 토지가 움직여야 안 움직여.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적합의 원칙이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부동산 평가에만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최적. 최가 뭐예요? 적이 어디에서만 나타나? 부동산 평가에서 나타나는 원칙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제가 가장 유력한 거는 자 따라서 적합 균형. 이거 잡으세요. 이거 잡아. 그래서 얘는 그냥이야 외부 환경이야. 무슨 적 감가? 무슨 분석? 자 균형은 내부 구성 요소가 안 맞다는 거죠. 무슨 적 감가? 무슨 분석? 개분석이죠. 맞아요. 쉬는 시간에 예습하실 분은 없겠지만은 넘겨보시면은 페이지에 186페이지 나와요. 186페이지 가시면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거기 보시면은 관련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에서 세 번째 찾았어? 그러면 지역 분석은 어떤 원칙과 관련되고? 적합. 개별 분석은 균형. 지역 분석은 감가 유형이 어떤 감가와 관련되고? 경제적 감가. 개별 분석은 기능적 감가가 나타나죠. 찾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시험 문제에도 얘가 별표 3개짜리입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도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느 분석이 먼저 선행하죠? 자, 따라서 일지계. 따라서 일지계. 그럼 어떤 분석을 먼저 하고 지역을 한 다음에 개별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